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오늘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포스코 DX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돼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이유는 모멘텀이 끝났으면 원래 주가는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1월 초에 나왔었던 하락세는 이격도가 강하게 벌어지면서 발생했었던 하락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길 가지고 실적 기준에서 뭐다,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시세가 강하게 나와서 이제 다 꺾이고 아예 뭐 끝이 난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이 내용입니다.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이 5,000원, 6,000원. 그렇죠. 많이 잡아야 한 7,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보면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충분히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켜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포스코 DX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인증을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그쵸, 올해 들어서 제 계좌 수익률이고요. 오늘자까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106%, 그쵸. 내 계좌 수익률은 3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2배가 넘어섰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군을 어떤 쪽에서 공략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포스코 DX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네페스 아크 있죠? 제 실제 매매한 타점입니다. 자, 보시면 매수를 3일간 동안 거쳐왔고 상한가 한번,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그렇죠? 이런 종목 말고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AI 관련된 쪽으로 지속적으로 공략한 결과 아까 전에 계좌 수익을 냈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요, 여기 정확하게 돌파 구간 공략이 들어갔죠. 매수 한, 둘, 셋, 3거래일 동안 75%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특징이 있어요.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간다. 그렇죠. 8시 48분, 8시 48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돼 있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요, 덕산 테코피아. 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봐도 오늘 12% 강세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37%, 7%의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샀습니다. 그쵸? 언제? 장 시작 전에. 그 밑에 GST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돌파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온 결과 뭐 8% 수익, 밑으로 내려보면 계속 있죠. 21%, 7% 이거 다 올해 나온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실제 매매한 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겁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만 하고 있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고 있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포스코 DX를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포스코 DX의 재료가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양극재 공장을 모두 도맡아서 짓는다는 내용, 물론 그 퓨처엠이겠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우리가 만약에 재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아예 시세가 끝나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진, 엑스텍도 그렇고요. 그쵸? 오늘은 하락폭이 조금 나왔어요. 한 3.7% 정도 빠졌는데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그쵸? 이런 종목들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매매 타점이 나오죠. 매도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대장주는 포스코 DX입니다. 만약에 포스코 DX가 안 간다, 이제 시세 끝났다 이러잖아요. 이런 시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렌시스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제가 이렌시스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오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시세가 유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 DX에 비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아직 실적에 대한 개화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지금 실적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포스코 DX 지금 시가총액 보잖아요. 8조입니다. 여기서 뭐 한 30% 40% 정도 더 올라가면 고가를 만나죠. 그럼 여기서 30%만 잡더라도 8, 3, 24, 10조가 넘습니다. 고가 따지면 11조, 12조 정도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100억이잖아요. 그쵸? 1,100억입니다. 그러면 PER 기준하면 몇 배예요? 한 100배 가까이 나오죠. 멀티플을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비싼 주식이구나.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싼 주식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지금 저 PBR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주가 부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쵸? 한국에는 뭐 오너 개념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안 간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안 가야 되는데 포스코 DX 작년에 몇 배 올랐네? 10배 올랐죠. 그쵸? 왜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주식은 무조건 성장 산업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성장 산업이고 범위를 확장시켜서 보면 로봇 관련된 내용,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까지 여기서 더하면 AI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원리를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을 반영한다. 그럼 앞이 뭐겠습니까? 좋아지고 그러면 올라가죠? 나빠지고 그쵸? 그러면 내려갑니다. 지금 나빠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피크를 쳐요. 하지만 피크를 치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DX가 지금 실적이 여기서 10배 늘어서 1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찍힌다고 쳤을 때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보면 PER 기준에서 10배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포스코 DX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땡겨놓고 보잖아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배 올랐죠?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실적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혹시라도 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오늘도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봅니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오늘 5% 올랐죠? 근데 에코프로 BM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땠어요? 1,119억의 적자입니다. 1분기도 실적이 17억이에요. 그쵸?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오늘자 지난 금요일자 기준에서 27조가 넘었어요. 오늘까지 올라간 것까지 따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8조 4천억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가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놈이 아니라 좋은 놈만 찾아다니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실적을 믿고. 결과적으로 뭐 3% TV나 어디 가서 보더라도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결국에 주가는 실적 따라간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 근데 주가 계속 빠져요. 우리 그거 삼성전자에서도 본 내용 아닙니까? 삼성전자 21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가 빠지기 시작해서 50%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50% 빠진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근데 21년도 실적 어때요? 51조. 20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점프했나요? 한 40% 점프했죠. 35조 이익을 내던 게 51조까지 이익의 폭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안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쵸? 엔비디아와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위에죠. 그쵸?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는 이런 식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타점은 확인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최소한 우리가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봤을 때는 내가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저가 잡으려는 노력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가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다 올라가고 나서 매매하죠. 근데 이거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별로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자, 내용 보세요. 뭐 HLB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언제 매매했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나요? 제가 아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3,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31%.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을 때 18%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어디서 봤어요? 다 올라와서.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타점이에요. 그렇죠? 같은 로봇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에브리봇 보세요. 2월 초에 제가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그렇죠? 모두 싸게 사지 않죠.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돌파 구간의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5%. 이런 매매들을 타점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다 무료로 합니다. 이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리나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에서 주도주가 발생한다. 왜?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니까. 돈은 냄새를 잘 맡죠. 돈이 나보다 빠릅니다. 손보다 빠르고 눈보다 빠르고 나보다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돈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팔았을 때 수익을 발생시키는 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타점이라는 거고, 그러려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주도주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한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그쵸 앞으로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그 종목군들을, 즉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